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119 안지경입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표준 임대차 계약서 외에 이와 같은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임차인 동의서를 어느 경우에 작성해야 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본문 3호 하단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2항은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금 전액을 가입했다면 이곳 가입에 체크하시고 보증 대상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일부 가입이나 미가입 그리고 가입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고 일부 가입인 경우와 미가입란의 가입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가입 면제 대상 중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에는 일부 가입이나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입니다. 이 서식은 보증보험 일부 가입과 가입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3항에는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증금액의 일부 금액이란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주택가격의 60%는 6억이 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액이 1억이고 임대보증금이 7억이라고 하면 총 8억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택가격의 60%인 6억을 빼면 2억이 됩니다. 원칙으로는 임대보증금 7억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바로 이 2억만을 보증 대상으로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이 5억이라고 하면 근저당권 설정액 1억과 임대보증금 5억을 합하면 6억, 여기에서 주택가격의 60%인 6억을 빼면 0원이 되는데 이때에는 보증보험 대상액이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증보험 일부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회수한 경우인데요. 여기 제한물권 중에서는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인데요. 여기서 대항요건은 주택에 실제로 이사해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일부 보증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는데 동의한 경우, 여기에서 4호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동의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이와 같은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물론 임차인은 동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가입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가입에 대한 동의서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서식은 보증금의 일부 가입 경우와 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여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먼저 임차인은 아래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라고 되어 있는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하는데요. 1, 2호는 앞에서 이미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3호는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가입한 경우 추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일부 보증의 보증 대상 금액으로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증금 7억이 아닌 2억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동의서에 서명할 때
반드시 인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보증금 수수료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 대상 금액이 줄어들면 임차인의 부담 금액도 줄어들긴 하겠지만,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일부 보증금만 반환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매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도 동의하였다면 이제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의 양식을 따라 차례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란에 임대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데요. 개인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에 체크하고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요.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다음은 민간 임대주택의 현황에 대하여 기재하는데요. 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을 차례로 기재합니다. 다음은 보증 대상 금액을 기재하는데요. 담보권 설정 금액 1억 원을 기재하고, 물론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 없이 깨끗한 경우라면 0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이어서 임대보증금 7억을 기재하고 이곳에 주택가격의 60%인 6억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하고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바로 이 금액이 보증 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죠.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차례로 기재합니다. 하단에 보면 임차인 확인 동의사항이 있는데요. 임차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동의하겠다고 했으면 내용을 읽어보고 아니오 항목에 체크합니다. 1호에는 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관련 내용을 확인했으며 임대주택의 전세권을 설정하였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까? 그리고 예정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 보증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까? 체크하시고요. 2호는 임대보증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보증에 가입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아래에 일부 가입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일부 가입 금액의 산정 공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체크하거나 만일 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는 미가입 동의란에 체크합니다. 3호, 추후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에 가입된 일부 금액만 보증회사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체크하고 마찬가지로 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는 미가입 동의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살펴볼 서식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9조 7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세 가지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호에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가입 사유로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임차인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식의 상단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 안에 보증금이 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은 이렇게 보증금이 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하라는 의미이고요. 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여서 미가입하는 경우는 앞서 설명했던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양식에 따라 차례로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성명,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음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기재하고요. 임대차 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금을 기재하는데요. 지역 구분은 등록 임대주택이 소재된 지역명을 적습니다. 저는 서울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시점을 기재하는데요.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재하는 날짜는 계약 시점이 아닌 담보권 설정 신청 접수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등기부에 기재된 설정 신청 접수일자를 기록해야 하고요. 근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된 경우에는 가장 오래전에 설정된 것을 기록합니다.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이 없다면 빈칸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금액을 기재하는데요. 여기에도 계약 날짜의 적용 금액이 아닌 설정 접수일자의 적용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 21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의 경우 5천만 원이 적용되는 것이고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는 3,7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등기를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접수일이 2021년 7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 시점란에 이 날짜를 기재하는데 이것은 2021년 5월 11일 이후이므로 적용 금액에는 5천만 원이라고 기재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설정 접수일이 2020년 7월 9일이라면 적용 금액에는 3,700만 원으로 기재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여기에는 계약일이 아닌 설정 접수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2022년 11월 현재 보증금 5천만 원이라도 근저당권 설정 접수일이 2020년 7월 9일이라면 최우선 변제금은 3,7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본 동의서 작성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어서 동의자란을 기재하는데요. 먼저 임차인의 보증 금액을 기재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차례로 기재한 다음 하단에 날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시 작성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외에 임대보증금과 관련해서 작성하는 두 가지 유형의 임차인 동의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어느 정도 알고 동의서 작성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하게 됩니다만 보증보험 일부 가입에 대하여는 대부분 계약이 그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시에 이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모두 보증보험 일부 가입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 시에 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서 만약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임차인 동의서를 계약 시에 작성하는 것이 서로 간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